오늘은 이충성 박사님과 함께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란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일종의 전력 변환 기기입니다. 전력 변환 기기라고 좀 생소한 말이지만 요새 가정에서 보면 효율 높인다고 인버터 들어봤죠? 그게 바로 전력 변환 기기입니다. 박사님,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엔진을 오버홀해서 또 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또 저도 현업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터를 제가 보면 볼수록 그런 리빌드 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장치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수많은 금속적인 마찰을 하죠. 그리고 각종 다양한 기계적인 마찰을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버홀을 한다거나 또는 오일을 간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모터는 토크는 전자기적인 현상을 위해서 발생을 하지만 단 하나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고장이 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외부 충격이라든지 오래 쓰면 쓸수록 그 베어링의 내륜하고 외륜 사이에 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금속적인 마찰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금속 가루등이 나와서 좀 토크가 마찰이 생겨나서 문제는 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절연 파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12V 기반 차량에 쓰는 전장 모터는 낮은 전압이나 이 전기차 모터 또는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는 270V 또는 400V 더 나아가서는 800V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전압으로 인해서 이러한 본선의 절연 파괴가 일어나는 그 두 번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 고장 발생 확률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또 선풍기 그런 모터들이 쉽게 고장이 나지가 않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전기자동차의 모터도 쉽게 고장날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저희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게 코나 옛날 분리형 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이오닉 5 모터. 그래서 이쪽 계열은 통합형 모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 두 가지 모터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정비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분리형 구동 시스템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입니다. 이 시스템은 초기형 모터로서 초창기에 모터를 어떻게 개발했냐면은 각각 감속기, 모터, 인버터가 하우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조립하거나 탈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차나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하우징이 다 따로따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설계 인력, 제조 비용, 생산 인력, 재료비도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체결함으로써 그러한 체결을 위한 수많은 볼트류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로도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터하고 인버터를 연결하기 위한 그 전기적인 체결 장치, 인터페이스, 와이어 하네스 등등 터네트들도 수많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무게가 또 올라가겠죠. 무게는 곧 무엇입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또는 전기차의 전비랑 직결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향을 맞춰서 좀 이따 설명드릴 통합형 구동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을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이 바로 권선입니다. 여기에 UVW 3상이 들어가서 여기서 회전 자개를 일으켜 자속을 발생시키고 이 부분 자체가 로타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강판이 적층돼서 이 안에 자석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판이 엔드 플레이트입니다. 이게 워낙 고속 회전으로 돌기 때문에 자석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매일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속기에 선기어에 출력축으로 들어가서 체결되게 있습니다. 즉 이게 회전하면서 감속기 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권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엔드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 권선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절연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합형 구동용 시스템 모터에서는 이런 점들을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이는 시스템은 통합형 구동용 모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터 부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인버터 부분이 돌아갑니다. 인버터가 배터리의 고전압 DC를 AC로 바꿔서 삼상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UVW 삼상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서 나오는 삼상 교류가 들어가서 회전 자계를 발생시킵니다. 권선이 있습니다. 분리형 구동 모터의 시스템하고 상당히 틀리죠. 되게 간단하고 깔끔해 보이죠. 이걸 보고 헤어핀 각형 방식의 권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솔레노이드 또는 전자석이라고 하신 걸 봤을 거예요. 못에다가 권선을 감죠. 그 권선의 단면을 잘라 보세요. 동그랗습니다. 이걸 보고 환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환선을 스테이터에 슬롯에다가 감게 되면은 그 데드존이 생깁니다. 나는 더 감고 싶은데도 제작상 더 감을 수 없고 F는 NI라고 하는데 N을 더 넣고 싶어도 얘가 못 넣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기존의 모터의 사각형으로 슬롯 안에 들어갑니다. 더 감을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선을 한 기술이 상당히 꽤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용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 세계적으로 몇몇 회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권선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체직 대비 더 감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체적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체적을 줄임과 동시에 더 토크를 낸다. 전비가 더 향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모터는 스테이터가 고장이 날 확률도 무척 낮고 로터도 고장 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자동차 정비사인 제 입장에서 고장 날 게 크게 없어 보여요. 네. 베어링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아이오닉 파이프에 장착된 이 모터 같은 경우는 그 베어링조차도 교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압입 방식이 좀 다르죠? 로타를 빼내는데 영구좌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터 안에서 빼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이러한 치드 손상이 안 되고 로타 표면도 손상이 안 될 수 있게끔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인 입장에서 이 모터를 분리를 해서 수리를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 네. 이러한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지만 모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네. 무언가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또 있겠지만 이러한 특수 장비를 써서 한다 치더라도 다시 재조립을 했을 때 품질 보증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 탈거 및 조립으로 인한 그런 품질 보증, 뭐 예를 들자면 어떠한 모터의 코깅 토크치라든지 이 부하시음을 했을 때 토크리프라든지 부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들이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거를 어떻게 보증할까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렇게 모터를 분리하고 리빌드 또는 리유즈하기 위해서 무언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자동차 정비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터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고장이 났다 안 났다를 판단하기가 무척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터의 고장 판단을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모터의 고장 판단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의 시험은 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 더 나아가서 양산하기 위한 신뢰성 등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모터의 무부하 시험입니다. 모터에 전기를 안 넣을 때 시험인데요. 모터의 역기전력 측정, 선간 저항 측정, 절연 저항, 내전압 측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코깅 토크라든지 다양한 기계적인 로터 스핀 테스트, 발랑시 테스트, 기밀 테스트 등등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예가 절연전압, 내전압, 선간 저항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비 지침서의 사이트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터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역기전력 테스트도 중요한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역기전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 냉각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도 많은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냉각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그 냉각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모터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보고 닛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냉각수 워터펌프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선에서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통상적으로 효율을 까먹습니다. 거의 뭐 2, 3kW, 심하게는 8kW, 즉 80kW에서 8kW 10% 엄청나죠. 뭐 그 정도까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4, 5%까지 까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동선이 워낙 열이 여기 나기 때문에 이 열을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것을 자켓이라고 합니다. 파이럴 방식으로 원줄을 따라 돌아갑니다. 그래서 건선을 간접 냉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형 시스템에서는 감속기의 오일이 모터로 들어가서 이 건선을 다이렉트로 직접 냉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이 좋겠죠. 금방 식혀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냉각 방식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터가 영구 자석이잖아요. 네. 냉각을 못 시킨다면 그다음에 영구 자석도 성능이 확실히 저하가 되겠죠.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구 자석, 특히 이 히토류 영구 자석 NDFEB라고 하는데 이 히토류 자석은 고온 감자라고 합니다. 가말 감자, 자석의 자자입니다. 고온 발생 시 자력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열이 나서 자석 밀도 값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토크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아죠? F = BIL. B가 자속입니다. 영구 자속에 나오는 자속인데 그 B 값이 빠지면 기자력, F도 빠지겠죠. 전자력도. 그 원리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또는 전기차의 모터가 고장이 날 확률은 무척 낮기 때문에 냉각수와 이 감속 교율처럼 냉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구동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 쪽도 상당히 열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 모터에 고장이 날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하지만 열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기차 모터의 고장 판단을 위한 대표적인 무브화 시험의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비가 모터의 고장 판단을 위한 역기전력 측정 시험이 되겠습니다. 영구자석 모터는 회전을 할수록 그 UVW 삼상에서 역기전력 전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시험 대상인 모터고 이게 P 구동 모터입니다. 각 주어진 RPM에서 역기전력이 얼마나 제대로 나왔냐, 이게 선간 전압을 찍고 있습니다. 피크치라든지 역기전력의 파형이 처음 설계된 상태, 모터가 출하된 상태로 역기전력의 피크 값이라든지 시료치, RMS 값이 제대로 나온지 여기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시험 사례로는 절연전압 저항계로 주어진 모터의 절연저항 측정이라고 하고 하우징 U, 하우징 V, 하우징 W 해서 이게 기존 이상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절연 파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돼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구동 모터의 UV, VW, WU 이렇게 세 가지를 측정해야 돼서 이게 주어진 성간 저항의 몇 % 이내에 만족해야 되느냐, 이게 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겠습니다. 박사님, 그 역기 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역기 전력이 뭐냐, 이게 모터의 권선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터 권선이 턴수가 제대로 감겼는지도 관련이 있고, 또한 이 자석의 BR 값이라고 하는데요, 자석 밀도가 제대로 나오냐, 즉 감자가 됐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 모터를 뜯어게 되면 여기에 8극이라고 합니다. 반경 방향은 모터의 자석이 8극이 8개가 N극, S극이 박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자석 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 역기 전력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역기 전력은 모터의 전자기적인 성능을 좌지하는 디자인 팩터이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며 고장 판단을 일으키기에 저는 중요한 디자인 팩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그리고 이런 모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역기 전력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역기 전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부가가치가 될 수가 있겠네요.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장비도 비싸고 하니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역기 전력을 측정을 해서 내 차에 양불 판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좋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 이 장비는 선문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로 저에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박사님과 보여드린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충성 박사님과 충청남도에서 전기차 모터와 또 배터리에 관련된 이런 좋은 시험 장비를 가지고 또 제자 재교육을 5월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차량에 장착된 모터를 직접 빼내서 분해를 해서 스테이터와 로터를 또 분리하는 그런 작업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박사님께서 다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충성 박사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